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입수한 보험 전문가들의 대화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속에서 좋은 보험이란 대체 뭘까? 이 질문을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모두에게 완벽하게 딱 맞는, 뭐랄까, 정답 같은 보험이 과연 있을까요? 음, 그리고 사실 더 흥미로운 건요. 보험 설계사분들이 고객들 요구 사항도 다 다르고 시장 트렌드도 계속 변하고 또 본인들 경험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줄타기를 하는 거죠. 이 맞춤 설계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정답은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모두에게 통하는 최고 보험은 없다는 걸까요? 그건 결국 설계사마다 경험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설계사는 주변 고객들이 입원을 자주 하는 걸 봤다면 음. 입원 관련 특약을 좀 더 중요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설계사는 수술 사례를 많이 겪었다면 수술 보장을 강조할 거고요. 그 설계사 개인의 경험, 또 실제 고객들이 보험금 청구했던 이력 같은 게 설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은 고객인데도 설계사가 100명이면 100가지 다른 설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보험사도 엄청 많고 상품도 특약도 너무 많으니까요. 와, 네, 맞아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특약만 해도 100개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설계사의 제안이 그 상황에서는 뭐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절대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음, 상황이 계속 변하고 정답이 딱히 없다면 설계사들은 정말 계속 공부해야겠네요. 이 부분,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 이것도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험 트렌드가 생각보다 정말 빨리 변하거든요. 어떨 때는 새로운 특약이 나와서 보장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암 치료 관련 보장만 해도 예전이랑 비교하면 진짜 다양해졌어요. 이런 변화들 아니면 뭐 요즘엔 여러 회사 상품을 막 섞어서 설계하는 하이브리드 설계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 계속 따라가지 못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보장은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회사 자료나 시스템 정보 같은 걸 잘 챙겨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럼 고객이 원하는 거랑 전문가로서 이게 더 좋다고 판단하는 거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취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비갱신형 추천했는데 고객이 그냥 싼 갱신형 원에서 놓쳤다는 그런 경험담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FF,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죠. 고객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냥 고객이 이거 해주세요 하는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왜 그걸 원하는지, 그 이면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예를 들어 월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게 1순위인지, 아니면 뭐 가족력 때문에 어떤 보장이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걸 깊이 있게 파악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맞춤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고객님,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쪽이 더 좋습니다 하고 정보를 정확히 줘서 설득할 수도 있고요. 하긴 고객들은 사실 보험료랑 나중에 받는 보험금 개념도 헷갈려하고 약관 같은 건 더더욱 잘 모르니까요. 그냥 달라는 대로만 설계해주면 그건 컨설턴트가 아니라 그냥 판매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비유하자면 기성복이랑 맞춤 정장 차이 같은 거죠. 충분히 상담하고 그 사람한테 꼭 맞는 옷을 맞춰줘야 만족도가 높고 오래 입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보험료 좀 싸다고 중요한 보장, 예를 들어 입원 보장 같은 걸 뺐는데 나중에 덜컥 입원하게 되면 엄청 후회하거든요. 그런 경우 진짜 있어요. 듣고 보니 이게 결국 설계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같아요. 계약다 내는 거, 수수료 높은 거, 소위 시책이라고 하죠. 그런 인센티브에 집중하는 세일즈맨십이랑 그래도 고객이 우선이다 하는 사명감, 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음, 양쪽 다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판매에만 너무 집중하면 당장은 계약 많이 해도 금방 해지되거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사명감에 불타서 모든 고객에게 막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면 설계사 본인이 지쳐 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고 그럼 그 고객들은 또 방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녹취에서도 나왔지만 초반에 사명감만 너무 앞세우다가 수입은 적고 근데 옆에서는 막 쉽게 돈 버는 동료 보면서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런 방식은 오래 못 건다고 했지만요. 아, 그럼 현실적인 균형점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화에서 제시된 해법 중 하나가 흥미로웠는데요. 이 업계의 인센티브 구조, 그러니까 시책을 좀 윤리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상품의 회사에서 시책을 많이 걸었어요. 근데 그 상품이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 회사 상품들 중에서 꽤 괜찮은 선택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고객에게도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으니 자신 있게 추천하고 판매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설계사도 정당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고객도 좋은 상품을 추천받으니 서로 윈윈이라는 거죠. 오, 시책을 활용하되 윤리적으로요. 그리고 또 월초 계약에 집중하라는 좀 구체적인 팁도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맥락인가요? 네. 보험사들이 보통 월초나 아니면 어떤 판매 기간 초반에 계약을 좀 독려하려고 시책을 더 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현금일 수도 있고 상품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고객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을 줄여서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통은 월말에 쓸 시책 예산을 좀 당겨와서 월초에 집중하는 식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약 시점만 좀 조절하면 고객한테는 전혀 피해 없이 설계사가 합법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네요. 그래야 또 설계사분들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고객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네요. 자, 오늘 이렇게 보험 설계의 여러 측면을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듣고 보니 보험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또 지극히 개인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분야구나 싶습니다. 네. 핵심은 이거 같아요. 세상에 뭐 완벽한 단 하나의 보험 플랜은 없을지 몰라도 좋은 플랜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건 설계사의 전문성, 또 꾸준히 공부하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당신의 상황과 우선순위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 그리고 설계사와 얼마나 솔직하게 소통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설계사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뭐 회사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추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 정보를 얻거나 조언을 구할 때 그 조언이 정말 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요인에 좀 치우친 건 아닌지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